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또 그 처리 과정 및 감염 경로, 그 이후에 그 접촉 환자의 그 진료 기관, 환자들의 그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 병원이나 또 거기에 관리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 할 적에는 그 확실하게 차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부의 대책 그리고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중요한 대책들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오전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 회의를 가진 것 자체도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해서 조금 전에 일부 브리핑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의 거점 병원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를 한다, 이런 이제가 나왔고요. 민관 합동, 그러니까 정부와 또 민간 병원 의사들이 또 합진을 해서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5월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다녀왔어요. 근데 가서 낙타 요리를 그때 드셨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왜 중동 다녀오셔서 상당히 그 기관지염인가요? 네. 인후염을 알아가지고 목도 많이 부으시고 열도 많이 나셨다고 했는데 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 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공식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아마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낙타를 접촉하지 말고, 낙타고기 덜 익혀서 먹지 말고, 낙타 우유도 웬만하면 먹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2개 나라에서 낙타고기를 대접받았으니 혹시 저것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지금 의혹이 굉장히 지금 SNS를 타고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건 현재로서는 연관성은 없다고 보이지만 워낙 대책이 저게 황당한 대책이 정부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낙타와 관련된 걸로 해서 그래서 저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동일 차장. 네. 사실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하는 게 이렇게까지 메르스가 확산되고 커질 거라는 걸 사실 몰랐어요. 국민들은 정부를 믿었기 때문인데 정부가 무려 5번이나 막을 기회가 있었다,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 근데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서 빠르게 이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초기 대응이 여러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초기 격리 대상자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3차 감염자가 3명이 나왔는데 왜 이분이 어디서 전염이 되기 시작했냐면 16번 환자입니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이 16번 환자인데요. 초기 격리 대상에 이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빠졌었군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 격리 대상자를 확실히 잡았더라면 3차 감염자가 안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밀접 접촉자 파악도 못했다, 이건 뭔가요? 두 번째로 이제 밀접 접촉자 파악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3호 환자의 병문안을 갔던 10호 환자가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됐었는데 열흘이나 지나서야 10호 환자의 존재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죠.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정말 근데 이걸 다 파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일면.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정말 이런 거를 우리가 대응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왕좌왕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세 번째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뭔가요, 이건? 그렇습니다. 첫 감염자가 입원해 있었던 그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에 대해서 메르스 검사를 해달라고 보건당국에 요구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건당국에서는 이런 요구를 거절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보건당국에서는 뭘 가지고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바로 20호 환자는 또 중국까지 가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분이죠. 자, 4번째, 5번째도 짧게 요약을. 그렇습니다. 치사율이 높은데 아니했다. 그러니까 중동의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질환의 이 사망률이, 치사율이 높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메르스를 얕봤다, 홍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도 빠르게 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사우디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중동의 특수한 상황이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메르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보건복지부를 두고 또 여기서 비판만 하면 화를 내시겠지만 할 말씀은 좀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부하고 이 보건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부와 같이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장관이 경제학자입니다. 네. 보건의 비업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경제학자예요. 차관 또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안에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있는데, 제가 그 다른 쪽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이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다 오셨는데 막상 거기에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아마 이종구 박사님도 거기는 안 가셨죠? 이 보건복지부사는 대책회의에 의사 선생님이 없었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교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내놓으라 하는 이 이종구 박사님도 거기는 안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무장관이 경제학자란 말이에요. 난 여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가 이 보건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액이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주무부처가 또 어딘지요. 구제액은 농림부입니다. 사스나 신종플루엔자 뭐 이런 게 나오면, 인플루엔자 이런 게 나오면 보건복지부에서 할지 농림부에서 할지 AI는 농림부고 뭐는 보건부고 이런 식으로 다 찢어 발겨요.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를 흔들 만한 대형 전염병이 몰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나온 얘기가 사스처럼 신종플루처럼 30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면 중대본을 가동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메르스 문제가 터졌을 때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교수님,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요 조금 더 일찍 이런 존재들을 파악을 했고 또 접촉자들을 파악해서 격리 조치를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온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우리나라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다르구나. 이제 그런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다룰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형태의 이제 발생이 있을 거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느슨하게 대처한 게 많은 것 같고요. 병원 감염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 대비도 잘 안 돼 있고요. 의료계 대비도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분한테도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총체적으로 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대가 그냥 치러서는 안 되겠죠. 이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보니까 격리자들한테 정부가 보상도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요. 긴급 생활 구호자금 명목으로 해서 3일부터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4인 기준으로 해서 309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거나 아예 소득이 원래 없었던 학생이나 주부 이런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입증을 해야 또 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관련 정보들은 꼼꼼하게 아마 관련되시는 분들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영표 장관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 앞으로 묻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보건복지위에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안이한 답변들을 했던 모습들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신종플루 치사율이 0.2%였는데 지금 메르스는 치사율이 근 40%에 육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하시자면 뭐 해열제를 투약하고 또는 폐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 및 치료제는 없습니다. 치사율의 경우나 그 감염력의 경우에서 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데 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에볼라보다는 조금 덜 위험하지 않을까.
자,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표정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숨기기만 해서 대다수 국민은 정말 답답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가족한테도 병원이 어디인지 숨겼을까요? 이종우 교수님. 이게 지금 병원을 계속 숨기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아파도 병원을 가고 싶은데 이 병원이 해당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건데요. 미국 사례를 보면 에볼라가 생겼을 때 환자도 공개하고 병원도 공개하고 치료진도 다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제 저희들 방송할 때 이제 평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역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더 문제되는 게요. 의사협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신이 진료를 한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었을 경우에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르신도 이제 격리 대상이 되니까 네.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개인 의원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누가 신고를 쉽게 하겠느냐. 아까 저기에 보상하는 것을 극빈청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경우를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이 격리 대상 가령 의사 선생이라든가 간호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적정한 처우는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처우는 말이죠. 그래야만 이것이 신고가 원활해지고 이 병의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있습니다.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콩 보건 당국에서 우리 당국에게 관련한 그 감염자와 병원 지역을 모두 공개해달라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요. 국제보건기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묵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좀 중국이나 홍콩과의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이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엉뚱하게 정말 이 메르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병원들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면서 그래요. 거기에서 환자가 나왔다라고 SNS에서 역없이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병원들이 오히려 이런 걸 유포했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을 빚고 있고요. 정부에서 고민하는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병원을 공개를 했을 때 엄연하게 지금 입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실 이런 군데에서 환자들이 전파가 되고 이런 문제들 이외에 다른 진료 과목까지 온통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위험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 병원이 정말 이 질환하고 상관이 없구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모기지도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 전 지역을 어디에 모기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공개를 못했어요. 왜 공개를 안 하냐고 했더니 이거 알려지면 집값 떨어진다. 예. 온갖 비난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공개를 거부한 적도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놓고 보면서 정말 원칙적으로는 어느 병원에서 발생을 했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갔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를 하되 국민들이 그 병원이 정말 나쁜 병원이고 위험한 병원이구나 이렇게 쓸데없는 불필요한 근거 없는 오해는 하지 않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무려 82.6%가 병원을 공개해야 된다. 지역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불신 또 공포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영표 장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메르스라는 질병이 어떤 밀접 접촉을 통해서 비말을 통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환자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병원을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병원 이름을 공개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 환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병원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을 찾는 그 환자 내지는 보호자분들이 특별히 마스크를 쓰거나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공기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하는 것들은 메르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 위생을 위해서 쓰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장려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상철 차장. 네. 예, 어쨌든 공개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르고 그 병원을 가더라도 뭐 마스크를 쓰면 좋지만 안 써도 괜찮다.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 감염이라고 할 수 없고 병원 내 감염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감염이기 때문에 병원들만 잘 관리했다면 이게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30명의 확진 환자 중에 25명이 한 병원에 나왔기 때문에 그 병원만 잘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또 의사협회장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국민들의 지금 불신과 불안감이 한 10중에 8 정도가 된다면 의료진이 느끼는 그 걱정은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각종 어떤 정보들이 공개가 덜 되고 각종 괴소문들이 떠다니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안심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만 국민들이 물론 그렇다면 아까 이동현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주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 병원 안 가면 되는 거고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복지부 장관까지도 저렇게 안일하게 뭐 마스크 뭐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오늘 사진 한 장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더 큰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죠, 바로? 네. 예. 지난달 이제 처음에 이제 공항 검역소에 간 이제 사진입니다. 문영표 장관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 메르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전파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검역소에 갔는데 그때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겁니다. 예. 어저께 인터뷰를 했을 때도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벌써 한 일주일 전에 공항에 가서는 자기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검역을 했다는 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미 본인은 그러면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국민들한테 마스크는 그냥 착용해도 되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으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자,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문영표 장관 참 지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종구 교수님. 지금 제일 환자를 추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역학적 연관성이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 병원에서 걸렸기 때문에 저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저 병원에 가서 문안했던 사람 중에서 열나는 사람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내부에 확진 환자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병원 자체를 공개를 해야지 그것과 관련돼서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갖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역학적 연관성이지 일반 환자들이 열나는 거 가지고 저희가 머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병원에 가서 저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과 악수를 하고 뭐 손잡고 이러면서 걸린 거기 때문에 저 병원에 대한 얘기는 명확히 해주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걸 여쭤볼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공포 분위기가 좀 과도하게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당 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부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 좀 그런 정부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격리 대상자가 1,4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와 유례 달리 지금 이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병원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로 전파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은 지금 상황이 1,400명까지 저거 됐다는 거는 좀 더 저희가 우리 다음 스텝을 나가는데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그 황우여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그 5개 교육감과 만나서 회의를 한 다음에 230개 학교가 휴업을 합니다. 그리고 황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의 단계인데 경계 단계로 생각을 하고 그래 한 단계를 더 높여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 현장에 그만큼 공포 분위기가 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자기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걸 겁을 낸단 말이에요. 누가 2차 감염자의
가족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처음부터 병원 자체의 공개를 거부를 했던 우리 행정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또 교육부는 그렇게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병원 내부의 감염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거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메르스 그 관리대책본부 오늘 아침에 브리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 차장 말씀하시는 대로 이건 병원 내 감염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특정 몇몇 병원에 왔다 갔다 한 환자들은 우리가 다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인데 학교는 막상 230개교를 휴교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괴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이 보건복지부가 저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윤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계속 그 화살을 돌리시는데 저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 취임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예. 그 중에서 좀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 2013년 추운 겨울이었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행복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침에 그 건강검진을 지금 3번째 미루고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메르스 이 공포가 저한테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건 아니건 간에 많은 국민들의 지금 표정이 어딜 가나 어두운 상황인데 어떤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적인 역량에만 저는 화살을 돌리고 싶진 않아요. 지난해 일례로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가 재난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곳이 어딥니까? 국민안전처인데요. 지금 국민안전처 어제서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제대로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박 대통령께도 아쉬운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총력을 다해라.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에 있어서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날 솔직히 저는 질병관리본부나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불안할 때는 국민들은 지도자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웠고 또 보건복지부에만 맡겨놓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 청와대도요. 2일 오후에나 청와대에서 대책반을 설치했다는 것도 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떤 고위층의 행정부의 청와대가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안전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국민 행복 꽃피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지적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머님 증상이 이상해서 어제 안내하신 번호, 어제 저희가 이 번호를 안내해드렸죠. 043-719-7777. 병이 의심되면, 메르스가 의심되면 이 번호로 걸려고 저희가 안내까지 해드렸는데 수십 번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중입니다. 정부 너무 정말 한심합니다. 어머님 열 오르시고 기침도 계속 하시는데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종구 교수님, 이 번호가 이제 정부에서 안내한 번호를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 열이 나고 이러신 분들이 그냥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의심하면서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 정부에서도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용량을 늘리던가 예.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몰릴 줄 모르고 이제 아마 몇 사람이 받다 보니까 뭐 저럴이라고 봅니다. 예. 저 이런 문제를 보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종구 교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많이 불식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가 애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별거 아닌 질병처럼 이야기했고 3차 감염 없을 것처럼 이야기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 점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이 자리에 서서 자신 있게 저 번호대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예.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알고 있었다면 정말 용량을 많이 늘리고 사람 상담원을 크게 늘려넣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불편을 또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한라인 일하는 전화 받는 직원들이 지금 한 6, 7명 정도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화가 폭주를 할 텐데 좀 더 빨리 회선을 늘리고 또 인력 배치도 해서 이런 불안감 빨리빨리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